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사기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심심한 유감과 위로와 보내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심정으로 이번 보시는 의견들도 정작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진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도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잘한 사실이고 완벽한 사실이고 사실 저도 매주 토요일에 나가서 광화문과 이 강남역에서 목소리가 찢으시도록 말씀하십시오. 저는 진실한 얘기합니다. 지금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이상한 대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항상 이 코로나 백신 피해에 대한 그런 심포지움과 미팅하게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 코로나 백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진짜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런 면역학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시면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의사이지만 면역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비타민C의 세계 표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입을 무슨 최고 연구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만큼 이 비타민C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밝혀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고개 연구서까지 내서 대한민국의 사실 과학의 위상을 높인 사람이에요. 저는 스프링클러는 세계에 제가 박수를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외골수 한물만 해서 비타민C 연구를 해서 진짜 스프링클러는 세계 최고의 과학서적 출판사와 출판을 해서 지금도 출판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서적.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비타민C 그러면 감기를 막는다 그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저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이 감기를 막는가 하는 걸 이따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런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해요. 감염되는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동물 실험을 직접 해가지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폐렴이 오는 이유, 왜 독감을 관리 잘 못해서 특히 기저질환자들이 폐렴을 죽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분명하게 밝혔어요. 실험으로. 그것도 동물 실험으로. 그래서 내가 이따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실험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 자, 여러분들 그래서 딱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저는 면역학자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어려워요, 면역 반응이.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 면역 반응하고 후천 면역 반응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를 볼 때요. 우리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그룹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소소한 사건서부터 강도 사건까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 전체를 방위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도 사건 나오는데 군대 같은 거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선천면역 반응이 바로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절도, 강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가서 뜯어 말리거나 그런 제압하는 그런 일. 이건 즉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강도가 나타나서 우리 경찰이 경찰이 즉시 달려오잖아요. 군대가 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경찰이에요, 경찰. 이거는 군대입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심각합니다. 비록 조폭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할 때 군대가 명령에 의해서 천천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천면역반응과 후천면역반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몸 자체가 여러분들 피부가 선천면역반응의 대표적인 거예요. 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균이 못 들어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 피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피부가 특별한 조직이 많아지면요 균이 막 들어갑니다. 저는 서울대학에 있을 때 그 방어 체계가 만들어져서 두 자매가 중학교 2학년 3 자매가 정말 그 무균실에 있었으면 불구하고 감염으로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부가 사실은 별로 다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제1선의 선천면역 기구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NK 세포라는 그런 세포는 경찰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군대는 뒤늦게 나타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감기든 독감이든 코로나든 경찰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병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군대가 동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신은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 항체를 만든 비림구가 나설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경찰이 다 나올 수 있는 진동을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무지함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지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더 이상 음모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저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는데 저걸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거예요. 경찰이 해결할 거를 군대가 나오니까 아니 물론 군대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오는 거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가시가 크게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가시단 백신, 스파이크단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몸속에 다 있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 감기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 여러분들 코 속에 또는 이 목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감기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감기 걸린 사람이 다 걸리지 않아요. 독감에 걸리면 다 걸려요. 온 가족이 어떤 한 사람이 막 열이 나고 그랬는데 온 가족은 그 독감이에요. 독감이에요. 감기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뭐 어떻게 추운 데 가서 오랬는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쩔쩔매는데 저는 그 옆에서 하루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감염하죠. 왜냐면 그 바이러스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감염이 돼요? 다만 추위 때문에 잠시 균형이 깨져서 내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징식을 하고 내 몸이 그거를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증상이 병리해요. 그래서 감기는 콧물 나는 걸 감기 걸리면 알죠? 내가 감기가 콧물 나는 감기예요, 감기. 콧물 감기, 감기예요. 그래서 감기는 한 달에도 10번, 20번 걸릴 수 있는 게 감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갑자기 에어컨을 해서 18도로 낮춰오면 여러분들 1시간만 이 감기 듣고 있으면 콧물이 줄 감기 걸리신 거예요. 여러분 독감은 밖에서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예요, 나한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동남아 또는 홍콩에 여행 갔던 가족이 감염돼서 잠복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감염을 시키고 그 가족 아내는 친구들 만나서 친구 감염시키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감염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독감은 유행성 독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유행성 감기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감기는 온열 감기는 개감염이라고 했어요. 그게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추위를 느낄 때, 내가 춥다고 느낄 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한 명은 요즘 그 말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그 말이 없어졌어요. 에어컨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한절기를 경험해요. 한절기를. 왜? 밖에는 35도인데 여기 들어왔더니 에어컨 때문에 20도야.
15도에 교차를 온도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밖에 35도니까 밤탈에 땀 찌질을 해서 죽은 거예요. 1시간 동안 감기가 재밌었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이 안이. 그러면 춥잖아요. 내가 춥다고 느끼면 콧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감기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는 여러분들 목 속에 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백신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백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도대체 왜 그러면 백신 가지고 난리친 거냐?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은 사실 이러한 모양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마다 달라요. 동물마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개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돼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따로 있어요. 서로 교차 감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친구들이에요.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감염되게 유전자 조작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건 실제 2015년에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세계 최고의 의학학 수치에 미국 친구들이 돈을 내가지고 우한에 있는 중국 애들이 실험을 해서 그런 바이러스를 만든 게 논문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으면 좋은데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부분의 유전자를 조금 변경시켜서 사람의 호흡기세포에 감염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에게 감염되게 유전자 변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들었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거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잖아.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하니까 엄청난 반응을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러니까 내 몸이 알지 못하는 놈이 들어오면 엄청난 반응을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게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기는 열이 안 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열이 안 나요. 왜냐면 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항상 쳐다보고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적이라고 인식하잖아요. 다만 균형이 깨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안 나요. 증상이 가벼워요. 그래서 감기 걸린 분은 일상을 다 살아요. 독감 걸리신 분은 일을 못해요. 그거 안 씁니다. 3, 4일 동안. 그래서 중상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독한 감기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감염이 되는 거고 하나는 감염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놈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요 부분만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사람에게 감염되게 했기 때문에 열이 났던 거예요. 독감이랑 똑같게 되는, 독감은 똑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걸린 사람 굉장히 고생하라고 아까 발표하셨지만 사망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감처럼 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말씀 아까 들었잖아요. 정리하시고 우리 이상원 교수가 실제 건강한 사람의 사망률은 너무나 낮습니다. 아까 97.8%가 뭐라고 했어요? 기저질환자예요. 그분들은 어떤 거에 감염이 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툭 번지는 분들을 그거에 감염되게 알잖아요. PCR 양성이면 또 치료 도움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왜곡 보도가 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요, 이거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호흡기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왜 들어가느냐고요? 이놈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증식을 못해요. 사람 세포나 이런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증식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요 ACE2라는 게 딱 결합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이러스는요, 주인님, 나는 당신 공격할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들어온 놈을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바이러스를 좀 더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음 거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의 호흡기 미세 구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기가요. 이게 호흡기 상피세포예요. 여러분 상피세포가 보시고 있어요. 맨 겉에를 덮고 있는 세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포가. 큰 세포, 작은 세포 있고 그 위에 이 세포들이 만들어낸 점액이 여기 점액이 가득 차 있어요. 점액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놈들이 이 세포들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기침할 때마다 이게 다 떠나가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피세포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저막이라는 이 단단한 막에 다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요. 이 기저막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상피세포고 여기 기저막인데요. 기저막인데 여기서 이 선모 여기 위에 점액이 있어요. 점액. 그 점액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선모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점액이 마치 담요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호흡할 때 들어온 공기,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게 이 축축한 점액에 가서 붙잖아요. 그러면 선모가 계속 또 한쪽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한쪽 방향. 바깥으로.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식도와 만나는 데로 가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그 폐포까지 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렇게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요. 정말 전멸 정도로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세먼지가 엄청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히 깊어요. 폐포까지. 그 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미세먼지, 큰 먼지 다 제거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깨끗이 공기만이 폐포에 있는 오세혈관을 가서 산소는 오세혈관에 전달하고 오세혈관에 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잡아들이는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저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저막 때문에 백신이 전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자, 여러분 가기 전에 저는 면역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경찰이 모든 걸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꼭 들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 이거는요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노란 거로 되어 있는 거는 바이러스의 수예요.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딱 되면 숫자가 쫙 바이러스 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의 일주일 전으로 해서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일주일 걸리는 병이에요. 일주일이면 끝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 일주일이면 끝나는 병이에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 바로 이런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바이러스는 질환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면역학자입니다. 저는 면역학자들이 인류의 건강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있는 게 백신 때문이에요. 저는 반백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반백신론자 아니에요. 여러분 천연두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어요? 백신 때문에. 에드워드 제너가 그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실용화해서 백신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천연두가 없어요.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라 천연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질병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백신 때문에. 침입이 돼도 병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두 번째로 인류가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아마비에 소아마비. 물이 없네. 물 없어. 내가 막 흥분을 해서 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소아마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나라는 1970년생 이후에 어린이들 소아마비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생 이런 애들에게 소아마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소아마비가. 그래서 지금 한번 저 같은 면역학자들의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백신 논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소아마비나 또는 간염을 내가 예를 드는데
간염은 여러분 소화물이나 간염은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간염 아시잖아요. 간염 환자가 마신 맥주컵을 같이 마실 때 그 바이러스가 음식에 묻어서 장으로 들어가서 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간염 바이러스는 오로지 간 세포에만 가서 감염이 돼요. 우리 몸에 수없이 세포가 많은데 오로지 간 세포에만 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바이러스의 특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말도 마찬가지예요. 소화말도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 그래서 그게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이놈이 철저하게 척수의 앞쪽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에만 가서 감염이 돼요. 사람들이 감염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그 운동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아래에 관련된 신경이 마비가 돼서 다리를 못 쓰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피를 타고 가서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과 호흡기 감염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 감염은 피를 타고 가서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이 없었던 데서 이 앞에 분들한테 이 비말이 전달되면 이분들의 코 속에 들어가면 그냥 코 점막에 아까 여러분 보여준 점막세포 보셨잖아요. 거기에 가서 탁 붙으면 그냥 감염이 되는 거예요. 피를 타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까 간염이나 소아마비는요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IgG라는 항체가 생겨요. IgG라는 항체가 생겨서 그놈이 피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항체는 무섭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않아요. 그 항체가 피를 타고 지금 자기 그 목표세포, 즉 간이나 또는 척수의 앞쪽 신경세포로 가려고 가는 그 바이러스를 다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항체가 그런 운동이 그게 바로 백신의 원리예요. 원래.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인턴 때 살짝 이 간염에 걸린 사람 피를 뽑다가 제가 주사관을 찔렸어요. 와, 하루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형 간염에 걸렸는데 아주 감기처럼 열이 나고 막 이러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매년 신청사람들 보면 비형 간염 항체가 항상 간성이라고 항상. 지금까지. 영구 면역이 됐고요. 예, 그게 바로 백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체가 그 병원체하고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깨에다가 백신을 100번을 맞아서, 자, 항체가 엄청나게 많이 그냥 바글바글 생겼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 항체는 아까 말씀드린 기저막을 여러분들 어깨에 맞은 백신에 의해서 생긴 IgG 항체는요, 절대 아까 보여드린 호흡기 상피에 기저막을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그 상피세포에 감염되려면 상피세포 위에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그래서 이놈이 감염되기 전에 항체가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거를 모른 척하고 백신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깨에 맞은 백신을 통한 예방 효과는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이론적으로. 1%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독감도. 이런 원리에 의하면 독감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로 예방이 안 되는 질환이에요.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일 먼저 그 바이러스 수를 제압하는 그 구조가 뭐냐면 바로 아까 보여준 호흡기 상태예요. 호흡기 상태에서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나와서 그놈이 쫙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수가 늘어나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주춤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도둑놈을 막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집에서 도둑놈을 막잖아요. 문을 잠고 그다음에 집에서 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강도랑 도둑을 봤을 때 각자가 여러분 첫 번째 방어 똑같아요. 호흡기 상피세포가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 인터페론을 내서 바이러스 증식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실패할 때 바로 NK 셀이라는 세포가 나타나가지고요. 여기서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걸 내가지고 감염을 못 막았기 때문에 감염된 세포 자체를 감마 인터페론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리고 감염돼서 들어가 있었던 바이러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이렇게 피크가 돼서 한 5, 6일이 되면요 바이러스는 꺾이는 거예요. 꺾여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7, 8일이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 몸에 병원체로서 역할을 못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나 독감은요 열이 나는 열. 그 열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감염이 됐을 때 해열제를 쓴다는 얘기는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왜 열이 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열이 나. 아까 그랬잖아요. 바이러스는 추우면 증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추울 때 감기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자기 체온보다 더 높은 온도로 몸을 뜨겁게 하면 바이러스가 꼼짝 증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과 이런 알파, 베타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이러스 수가 이렇게 죽은 굳이 이렇게 빨갛게 된 후천성 면역까지 동원되는 이유도 다 저렇게 끝나는 겁니다. 저렇게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굳이 항체는 역할이 전혀 없느냐? 있어요. 항체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들 항체가 코로나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구멍 주위에 있는 세 종류의 편도, 인두편도, 구개편도, 턱편도라는 이 세 개에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요. 그런데 그때의 항체는 IgG 항체가 아니에요. IgA라는 항체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그 이상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자연 면역하고 백신에 의한 면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항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연 면역은 Ig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신에 의한 항체는 IgG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IgG는 그 기저감을 못 뚫는다고 했잖아요. 전혀 못 막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사실 백신이 불필요해요. 그냥 이 편도에서 IgA 항체라는 게 나와서 그나마 뒤늦게 바이러스 수를 줄여줘서 감기, 독감은 그냥 감기, 독감은 건강한 사람은 그냥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편도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구예요. 거기서 IgA 항체가 여기서 그래서 만일에 이 코로나19를 백신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구강 백신을 해야 돼요. 구강 백신을 하면 IgA라는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면역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강 백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공하지 않지만 구강 백신은 거의 불가능해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후에 나오는 백신들은 mRNA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코진이 사람들 mRNA 백신 맞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백신을 근원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어린이용으로 나와 있는 백신들은 mRNA 백신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여기 mRNA 백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도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정배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gA만 나오는데 지금 이 백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IgG 항체는 여기 뚫지를 못해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감염되는데 여기 있는 놈이 여기를 어떻게 막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염 예방은 제로다. 그러니 그 백신을 맨날 변이가 생겨서 안 된다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속으로도 너무나 변이? 여러분 변이의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변이 때문에 감염 예방이 안 돼요. 여기 변이는 예방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100% 예방의 효과가 85%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0%가 백신을 맞으면요 아무리 변이가 생겨도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생깁니다. 연약화가 해야 되는 인간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변이에 대해. 여러분 항체 자체가 아무리 잘못 못하는데 무슨 변이 같은 소리를 얘기해요. 변이라는 말은 그건 정말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변이 아닙니다. 자, 다음. 제가
너무나 요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30분을 맞추려고 주영선 선생님 조금만. 네. 이거는 내가 지금 사실은 우리 이상훈 대표가 이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져 있는지 지금 세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근데 저는요 지금 그래도 학문 세계는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과학계도 무너졌다. 심지어 노벨상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백신 접종 허가 관련 문제 좀 짧게 좀 봐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이 백신 만든 이 인간들이요. 면책 요구를 했어요.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쉽게 받아줬어요. 아무런 잘못이 이게 첫 번째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돈 받고 놔주는 치료제에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너무 쉽게. 그 다음에 알다시피요. 그 당시에 여기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백신이 임상시험을 마친 백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신속 허가예요. 여러분 에볼라는요 걸리면 다 죽어요. 근데 백신이 지금 겨우 일상인가 이상이 통과됐어요. 어차피 걸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백신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 이거라도 해서 한 명을 살리자 해서 빨리 신속 심의를 해서 신속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속 허가를 내주려면 치료제가 완벽히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아까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비타민C가 부족한 쥐에서는 못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한 쥐는 폐혈으로 죽어요. 그걸 제가 임상시험 동물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도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는요 굉장히 안전하면서 분명하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줘서 초기에 그런 이 코로나19 같은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증명이 돼서 그 당시에 백신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 사용이 됐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다음 빼주세요. 다음. 예, 보세요. 이걸요 지금 미국 개발마에서 엄청나게 저게 자가면역증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에 하나씩 처방해서 그냥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권위에 있는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잡지예요. 무슨 논문이 나왔느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개원가에서 우리는 저도 알고 있었고 아무튼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유효석전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약이라는 게 계속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바로 어떤 논문이 나왔느냐? 이 논문을 이 란셋과 NEJM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심실 부정맥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는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개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까지 내가 벌써 10년도 더 쓴 얘기인데 갑자기 안 생기던 부작용이 생기는 거냐? 이게 그래서 저자한테 상의서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해명하라! 했더니 여러분들 이 논문이 2020년 5월 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5월 22일에 논문이 철회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2주 만에 철회가 되면서 그 사이에 신속 허가는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다는, 저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면 전 치료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백신을 허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그 논문은 철회가.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장까지 뭔가 조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2주 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데 얼마나 유명한, 저도 저보다 한번 내보지 못했어요. 유명한 잡지. 그래서 지금요 지금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갈 때는 만일에 5월 22일에 논문이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속 허가도 취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속 허가 되면서 그 당시에
무려 110억 도즈? 그래서 우리 아까 110억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 아무튼 110억 도수가 주사가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 다음에 이게 바로 그 논문 철회가 됐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논문을 출력을 하면 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철회되었음이라고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된 논문이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2주 만에 그 가장 권위 있는 세계의학 학술지에서 리트랙티브 이거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나 일부의 그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아까 이상원 대표가 얘기한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과학계까지 전투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건 우리 정기혁 대표한테 잘 보시기 바라고 저는 시간이 한 관계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